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 미 증시도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 FOMC가 열렸고, 그래서 이 연준은 금리 동결을 또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금리 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 2024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좀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크게 좀 환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월이 정말 좀 예상 밖의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으나 나오지 않은 파월 의장에 반박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추측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번 이 FOMC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공격적인 기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파월이 제가 보기에는 좀 파격적으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 파월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은 이 인플레이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언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세계의 화두이자 오늘 회의에서 저희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의 입에서 이 금리 인하가 현재의 세계적인 화두이자 또 오늘 회의의 화두라는 이런 표현을 직접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직설적이면서 상당히 비둘기적이고 또 꽤 파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이 증시가 좀 폭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은근히 꽤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시점이 자산 시장에 좋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 크립토 댄님이 또 오늘 이런 트윗을 올리시면서 요 차트를 또 첨부를 해주셨는데, 그럼 요것을 바로 좀 보시면 우리가 이 금리 인하를 좀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금리를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요 S&P 500은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증시 역시 이런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또 어느 정도는 지난 과거가 말해주기 때문에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0년, 2001년도 요때니까 이 시기는 닷컴 버블이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때는 2008년, 2009년이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서긴 했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또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 9%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한 3%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또 그리고 또 이 닷컴 버블이나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실업률이 이렇게 극도로 좀 높아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실업률이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 경기에 충격이 오면서 이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경기에 이런 충격이 오지 않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이 파월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라는 것이 이것이 제가 보기엔 엄청난 이 자산시장의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산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뭐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도 좀 반등을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도 깨져가지고 3.97%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5%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4%대도 깨져서 이젠 3%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으로 이때,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이 지점을 어제 상승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우존스 뿐만 아니라 S&P 500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주째 상승을 하면서 지난 이 역대 최고점을 대략적으로 한 2%만 상승을 하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를 더 상승해야 이 새로운 또 역사를 쓰게 되지만, 만약에 이 S&P 500이 먼저 최고점을 달성을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또 나스닥은 이 변동폭이 또 크기 때문에 금방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미 증시가 이때의 지난 최고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 암호화폐도 진짜 불장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당장 이 내년으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면, 제가 어제 강한 조정이 지금 시작이 될까라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아드렸었는데, 그것이 요걸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동 평균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ETF 가짜뉴스 소동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깬 적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깨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좀 진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20일 이평선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이렇게 또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요 알트 시총도 한번 보시면 이 알트 시총도 마찬가지로 요 상승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어제 한때는 요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이 역시 좀 말아 올리면서 이 상승 추세에 여전히 또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아직도 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진짜 이 조정다운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또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정이 끝이 난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단계 또 큰 상승을 위해서는 요 개미를 좀 털어먹는 구간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그래야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반드시 오기는 올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위치에서 올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 조정이 올지, 그것이 관건일 텐데, 근데 그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뭐 내년 1월에 뭐 ETF 승인이 나든 나지 않든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조정다운 뭐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도 회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뭐 단타나 선물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한 발치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고 기회 줄 때마다 움직이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요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예전에도 한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때 그러니까 요런 각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다시 이 최고점까지 올라서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낙폭은 얼마가 되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약간 좀 연한 요 초록색이 첫 번째 베어마켓의 이 베어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약간 좀 진한 요 청색이 요것이 두 번째 반감기의 베어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이 지금 현재의 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이 최고점까지 올라오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1000일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황색의 현재의 이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지난 사이클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세라면 이렇게 훨씬 좀 앞당겨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요 진한 청색 요때가 요 두 번째 반감기의 배어장이었는데, 근데 요때도 지금과 거의 좀 비슷한데 요때를 도달했던 시점이 요 600일이 채 안 됐을 때니까 사실상 이때가 좀 더 빨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반감기의 배어장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요때 이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나오면서 결국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1000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가 좀 더 앞당겨지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면 정말 이때보다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왜냐면 내년 1월에 설령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이면 이 ETF 승인이 날 것이고, 또 4월, 5월에 반감기, 또 11월에 대선도 있고, 그리고 오늘 파월의 입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내에서 이 암호화폐로 비과세가 되는 그 기간이 바로 내년이 마지막 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호재가 이 내년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진행 속도만 봐도, 그리고 내년에 몰려있는 이 호재성 이슈만 봐도 이 고점을 도달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시점은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저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늘 이 기준을 잡고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다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느덧 우리는 작년에 이 공포에 떨던 그 한 해를 다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 수많은 알트들은 불과 몇 개월, 그러니까는 한 10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또 바닥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남고 버텨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년이 아닌 25년에 더 큰 상승이 또 올 수도 있지만, 저는 꼭 2025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이 2024년에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알트 같은 경우는 위쪽보다 이 바닥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방이 확실히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회는 우리들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